영양소의 종류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다 어떤 건 좀 많이 먹는 게 좋고 어떤 건 좀 적당히 먹는 게 좋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좀 있을까요? 아, 예, 이 정도 먹어야지 산다. 이 정도 용량이기 때문에 네. 그 외에 이제 고용량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비타민 C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 제안의 이동환 고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 유셀 고약사님 언제나 우리 닥터 제안의 유셀이십니다. 반갑고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은 제가 먼저 한번 외쳐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이팅!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것도 입에 착착 붙는데요. 네. 기분 좋습니다. 자, 네, 보시는 분들도 기분이 아마 좋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이 영양소들, 이런 뭐 보충제, 영양제 보충제들 중에서 용량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 좀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과연 영양소의 종류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다 어떤 건 좀 많이 먹는 게 좋고 어떤 건 좀 적당히 먹는 게 좋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좀 있을까요? 아, 예. 네. 그 영양제들을 딱 드시면 네. 거기에는 보통은 권장 섭취량 기준으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매겨져 있죠. 맞습니다. 그 권장 섭취량이라는 기준부터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은 네. 네. 이제 좀 개념이 설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권장 섭취량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생명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그 양입니다. 네. 근데 꼭 필요한 양이라고 해서 충분한 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RDA라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RDA. 예.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이 정도 먹어야지 산다. 이 정도 용량이기 때문에 네. 그 섭취량이 뭐 100%가 넘었다. 이 기준이 이 정도구나. 꼭 필요한 양이다. 이 정도만 아시고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어떤 증상을 개선시키거나 몸의 건강을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 용량보다 조금 더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기준치를 잡아놓고 권장 섭취량을 이 사이 범위에서 움직이는 게 네.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RDA면은 네, 여기는 더 넘어가면 안 되는 한계 섭취량. 네, 요 사이에서. 네, 이 사이에서 보통은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더 다른 전문가들은 그 이상을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네.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거고요. 네. 이 최대 한계량은 이제 99.6% 정도가 안전한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마비오의 네. 그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과 오메가3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보통 성인은 350에서 400ml 정도가 몸무게에 따라서 네. 최대량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최대량이 정해져 있는 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피리독신과 엽산 정도가 정해져 있고요. 네. 수용성 비타민임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피리독신하고 엽산. 네,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EPA DHA 기준으로 네. 불포화지방산 기준으로 네. 3g, 3000ml 정도가 이제 최대 안전한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정도 선을 이제 아셔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용량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외에 이제 고용량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비타민 C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량요법을 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타민 C, C. 예. 그다음에 MSM, MSM. 예, 식이유황도 뭐 저는 이제 부작용 나서 못 먹지만 많게 드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10g 이상을 먹기도 하는. 그래요. 네. 식이유황. 네. 그리고 비타민 B3, B3, 네, 나이아신 같은 경우도 그 고지혈증에 사용하려고 보통 맞아요. 1000ml 이상을 드시는 분도 맞아요. 계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비타민 D도 뭐 만단위. 까지 먹는 예. 사람도 있죠. 네. 최대 안전한 섭취량은 4000단위지만 네. 보통 만 단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도 이제 만 단위까지는 일반적으로 아주 문제되는 용량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판토텐산 같은 경우도 네. 메가도스 요법을 하고 네. 아르기닌도 고용량 요법을 하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근데 사실 몇 가지는 좀 고용량으로 써도 된다라는 이제 견해들이 좀 있는데 네, 물론 뭐 다 꼭 그 견해가 맞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네. 주의할 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용량 요법은 보통 네. 누구는 괜찮던데 이거 먹고 많이 좋아졌어 이런 좀 변화의 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기를 보시면은 막 먹고 싶거든요. 나도 좋아지고 싶다.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요만큼을 먹었더니 막 되게 잠도 잘 자고 막 장도 좋아지고 막 되게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나도 먹어야지 하고 드시는 순간 안 맞게 되면은 일단 위장장애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부작용이 또 올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용량을 고용량을 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테이퍼링 천천히 올라가서 아, 용량을 높이는 요법을 쓰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네. 부작용이 그리고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몸 상태 변화를 체크를 하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결석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네. 그 각 영양소 네. 보충제 성분마다 부작용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네. 내 몸의 변화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고용량이 또 주는 효과도 있지만 그렇다고 네. 무조건 고용량을 또 고수하라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 맞습니다. 의견은. 네, 저도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저거는 그냥 하루에 2,000에서 3,00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 중에 네. 한 명인데 또 어떤 분들은 뭐 5,000 이상 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또 사람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니까. 맞습니다. 네, 네. 또 혹시 마지막으로 좀 더 또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죠. 그 고용량 요법, 그 메가도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서 네. 이 사람이 내가 보는 유튜버가 이 원장님이 뭐 의사 선생님이 뭐 약사분이 이게 좋다고 했는데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잘 찾는 게 가장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량 요법을 하게 되면은 그 관련된 부작용이 막 증폭될 수 있거든요. 그 그렇죠. 비타민 B3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그 흔하게 알고 있는 그 간독성의 간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 플러싱도 되게 심해질 수 있고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은 안 그랬는데 나는 확 그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막 휘둘리지 마시고 고용량 요법을 하실 때는 꼭 주의해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한테 맞는 용량을 찾고 부작용에 주의하면서 조금씩 올려봐라. 맞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오늘 정말 또 아주 궁금했던 이야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 제안의 이동환 고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